안녕하십니까. 실천 사회문제집 사회문화 5번째 시간 김성태입니다. 이번에 5번째 시간은 사회집단과 사회불평등에서 옆에다 1이라고 써놨죠. 제가 이거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니까 이제 사회집단 부분이랑 사회불평등 부분이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서 이제 양쪽 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출제됐겠죠. 그래서 그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게 두 강에 다루기는 조금 애매하고, 그래서 4강에 다루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개를 묶어서 3강에 다루려고 제가 여기다 1이라고 해놓고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에 걸쳐서 사회 집단과 사회 불평등에서도 볼 거고요.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험에 계속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사회 집단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1번 문제는 넘어가시고 2번 문제부터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각 사례들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학적 개념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보겠습니다. 법학을 전공한 갑은 사법시험에 실패한 후에 A은행에 취직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평소에 직장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있죠. 왜 못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자기는 뭐 법학과 나왔으니까 뭐 판검사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자기가 하는 일에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다만 시험에 합격한 동료들을 보면서 자신도 언젠가는 뭐 하려고 판검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뭐에 대한 이야기죠? 중거집단에 대한 이야기죠. 이건 중거집단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축구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영수가 우연한 기회에 친구의 권유로 축구 동호회인 붉은 악마의 회원이 되었어요. 동호회에 들어갔다는 얘기네요. 그 후 영수는 각종 축구 국가대표 경기에 열심히 참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자아정체감을 얻으며 강한 소속감, 여기서 보면은 강한 소속감이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래서 강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여기 참여하고 있는 것, 내 집단에 대한 이야기겠네요. 내 집단. 그래서 중거집단과 내 집단이 연결된 거 고르시면 되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사회기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때 가와 나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1차적 사회기관과 2차적 사회기관, 그리고 공식적 사회기관과 비공식적 사회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적 사회기관이면서 공식적 사회기관인 게 무엇인가 이런 얘기죠. 2차적 사회기관이라고 이면서 공식적 사회기관의 대표적인 예 하나는 기억하셔야죠. 뭐가 있죠? 학교죠. 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공식적 사회기관은 어떤 사회기관이라고 했어요? 사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나는 이 아이를 사회화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대부분 다 교육기관은 다 공식적 사회기관에 해당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조금 고차원적인 사회화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대부분 2차적 사회기관에 분류하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답은 학교가 되겠고요. 학교 같은 게 되겠고요.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기관이래요. 대표적인 건 가정이라든가 혹은 또래 집단이 되겠죠. 또래 집단. 이런 것이 이제 비공식적 사회기관이면서 1차적 사회기관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의 학교 같은 것이 들어가면 되겠고 나의 가족 같은 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636페이지예요. 7번 문제 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친 사회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볼게요. A회사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래요. 이 회사는 같은 취미를 가진 회원들이 스스로 결성한 각종 동호회가 있다. 이거는 무슨 집단이죠?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죠. 비공식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공식 조직 안에서 형성되는 자발적 결사체. 그래서 비공식 조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내용을 볼게요. 공식적인 과업 달성에 1차적인 목표가 있다. 이거는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구성원들의 관계가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이다. 형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은 공식 조직으로 보는 것이 더 좋겠고요. 공익 실천을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이다. 이거는 비공식 조직이 아니라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 무엇에 관련된 얘기일까요? 공익 실천을 위해서니까 시민단체. 시민단체 같은 거죠. 시민단체는 대표적인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인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공식 조직 내에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1차 집단의 성격을 나타내기도 해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밀접하게 그 대인적인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친밀하게 이루어지면서 1차적 집단의 형성을
나타내기도 하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권한과 책임 정도에 따라서 구성원의 지위가 엄격하게 서열된다. 이거는 공식 조직 중에서도 뭐 관료제 정도까지 갈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5번도 아닙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 볼게요. 다음 밑줄친 기억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갑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대학. 1번 문제부터 보면서 할게요. 문제부터 선지부터. 기업과 디귿은 비공식 조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업은 대학이고요. 이미 틀렸는데요. 그렇죠? 대학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이라고 할 수 없죠. 그렇죠? 대학교는 오히려 공식 조직에 가깝다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아닙니다. 아니고요. 기업은 디귿에 비해서 1차 집단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기업과 디귿이 뭔가 보죠. 기업은 아까 대학이었고요. 디귿은 뭐죠?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와 대학 중에서 어느 쪽이 더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냐 이런 얘기죠. 여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같은 경우는 그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는 없죠. 대학은 자발적 결사체라고 볼 수는 없고 공식 조직입니다. 공식 조직이고 그 이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과업 달성을 1차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죠. 졸업을 해서 졸업장을 따고 그것을 가지고 뭐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할 것이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반면에 자발적 결사체죠.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이고 거기 안에서 이제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1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기업보다는 디귿에 가깝다라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니은은 디귿에 비하여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니은은 뭐죠? 니은은 이제 벤처기업이죠. 벤처기업. 예. 벤처기업입니다. 니은은 벤처기업이고요. 벤처기업은 이제 시민단체에 비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하다. 공익을 추구하는 성향이 강한 것은 시민단체, 바로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이겠고요. 아닙니다. 시민단체는 이제 그 리을이죠. 리을.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고 있는 동호회죠. 그렇죠? 전국적인 조직망이 포인트겠네요. 전국적인 조직망. 이것을 갖추고 있는 이제 사진 동호회예요. 이거에 비해서 친목을 도모하는 특성이 강하다.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시민단체보다는 동호회에 더 가깝겠죠. 그렇죠? 아니고요. 디귿과 리을은 자발적 결사체이며 공식 조직이다. 그렇죠. 이게 굳이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준 거는 이거를 뭘로 쳐라? 공식 조직으로 쳐라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동호회도 굉장히 크고 공식적인 조직망이 생기고 아주 이제 위계 서열 같은 것이 생기고 그러면은 자발적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동호회 같은 자발적 결사체임에도 불구하고 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공식 조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 전부 다 자발적 결사체이면서 공식 조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 같은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해내는 게 실력이겠죠.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637페이지입니다. 다음에 옛 동독 지역 사람들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통일 후 1993년대에 행해진 한 조사에 의하면은 이제 동서독 지역 사람들이 평등보다 자유를, 옛 동독 지역 사람들은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요시한다. 동독 사람들이 자유보다 평등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고요. 또 다른 연구를 보면은 통일 이후 몇몇 동독 지역 사람들은 이제 실족과 사회적 신분의 하강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 신분의 하강을 경험했대요. 이로 인해서 통일 이전을 그리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일 전이 나왔어 막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통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 교육 같은 게 되겠죠. 그렇죠? 재사회와 재교육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기억 볼게요. 통일로 인해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역할 갈등이 여기 도대체 어디 있어요? 역할 갈등 없는 걸 찾아내지 마요. 그냥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다 역할 갈등이 아닙니다. 역할 갈등은 뭐예요? 두 가지 역할이 있고 그 두 가지 역할에 충돌이 일어나고 그 충돌이 일어났을 때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하는 것까지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역할 갈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역할 갈등이죠. 그렇죠? 역할도 두 가지 있어야 되고.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냥 뭐 역할 갈등이다 이렇게 해보시면 안 되죠. 그렇죠? 아닙니다. 재사회화를 통해서 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다. 재사회화. 그렇죠? 여기 이거죠. 여기서 통합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노력,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재사회화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것이 상당 부분 해결되어 가고 있다고 했으니까 사회에 통합되어 가고 있는 내용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니은도 맞고요. 구조적 이동에 의한 사회 이동을 경험하고 있다. 구조적 이동 있었죠? 구조적 이동은 뭐죠? 통일이죠. 통일을 통해서 지금 동독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체제가 변한 거죠. 사회체제가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변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에 의한 사회 이동을 경험한 거죠. 맞습니다. 옛 서독 지역 사람들을 중거 집단으로 삼고 있다. 아니죠. 서독 사람들이랑 동독 사람들이랑 마인드 차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동독 사람들이 나도 서독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 이런 얘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거 집단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3번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문제입니다. 12번 문제 같은 게 여러분이 좀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찝어봤어요. 이거는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 2008년 수능에 출제했던 문제고요.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였습니다.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였어요. 보겠습니다. 다음 학생이 작성한 수행평가지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가에서 라에 들어갈 집단의 수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여기에서 나오는 집단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집단이 뭐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공기업에 입사합니다. 이게 첫 번째네요. 네, 공기업이 뭐 첫 번째 1이라고 쓸게요. 공기업. 그리고 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뭐 마음에 맞는 동료 뭐 사원들과 등산동호회가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렇죠? 등산동호회를 만들어서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또한 시민연대에 가입한대요. 시민연대. 이게 세 번째가 되겠네요. 세 번째. 가입해서 이제 보람있고 유익한 사회활동도 펼치고 싶습니다. 뭐 더불어 회칙과 회원들의 역할이 분명하고 조직적 체계를 갖춘 초등학교 동창회. 이거 굳이 이렇게 해준 이유는 뭘까요? 조직적인 회칙력 회원들 조직적 체계 막 이런 것들 이거 왜 알려줄까요? 이것은 자발적 결사체이지만 뭐에서 가깝다는 거예요? 공식 조직에 가깝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 총동창회지만 규모가 크고 굉장히 조직적이기 때문에 공식 조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4번을 넣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그래서 공기업은 어디에 해당한가? 공기업은 일단은 과업중심과 친목중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과업중심에 해당하죠. 과업중심에 해당해요. 과업중심에 해당하고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조직 중에서는 공식조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1번 공기업은 다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등산동호회 볼까요? 등산동호회 같은 경우는 과업과 친목 중에서는 친목중심이 되겠죠. 친목중심이 되겠고요.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적 조직 중에서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번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민연대죠. 시민연대는 친목과 과업 중에서는 과업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업에 가깝죠. 왜? 시민연대는 뭐 우리의 의견을 뭐 정치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뭐 그거에 대한 그 사회 운동 같은 걸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업 중심이라고 보는 게 좋고 자발적 결사체이냐? 맞죠? 자발적 결사체 맞아요. 그러면 일단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식 조직은 되냐 안 되냐? 공식 조직은 돼요 안 돼요? 공식 조직 당연히 되죠. 당연히 됩니다. 공식 조직 되죠. 시민연대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니까 그렇죠? 양쪽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이죠. 회칙과 회원들의 역할이 분명하고 조직 체계를 갖춘 초등학교 동창회죠. 그렇죠? 이거는 과업과 친목 중에서는 친목 중심에 해당하겠고요.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합니까? 그렇죠.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렇죠. 그럼 공식 조직에 해당하는가? 그렇죠. 공식 조직에 해당하고 있죠. 왜?
이게 포인트죠. 그렇죠? 역할이 분명하고 조직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상당히 크고 공식 조직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에는 몇 개 들어가요? 가는 1개, 나는 2개, 다는 2개, 라는 1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1, 2, 1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문제가 아직 공무원 시험에 안 나왔지만 이제 공무원 시험도 꽤 많이 했죠. 그쵸? 한 5회, 6회 정도 했을 거예요, 지금. 그 정도 했는데, 그 정도 했으니까 나올 수 있죠. 예, 이제는 나올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 조직 같은 경우는 꼭 이제 개념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뭐 어렵다 그러시면은 이론 강의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면 쉬우실 겁니다. 볼게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업무 처리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 조직을 유형화한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기는 상황 중심이고요. 여기는 자기주도적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는 규칙, 그리고 여기는 지시적이라고 되어 있네요. 또 규칙 중심의 지시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관료제에 가깝겠고요. 관료제. 그리고 자기주도적이고 상황 중심이다라고 하면 탈관료제에 가깝겠죠. 그래서 A가 관료제, 그리고 B가 탈관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료제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특강 같은 걸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관료제가 중요하긴 한데 요즘 조금 밀리는 추세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그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습니다. 함부로 입을 놀리지 않아요. 관료제와 탈관료제도 현역입니다. 현역. 예,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예, 보겠습니다. A는 효율성 제고와 탈계층화를 중시한다. A가 아니라 B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렇죠? 아니고요. B는 경쟁 원리와 조직의 유연성을 강조한다. 맞죠? 그렇죠? 탈관료제는 조직의 유연성과 경쟁 이런 걸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A는 B에 비해서 업무의 세분화, 재량권을 중시한다. 재량권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료제보다는 탈관료제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B는 A에 비해서 서열과 경력 대신에 능력과 동기부여를 중시한다. 이것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답은 니은과 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선거에 출마한 어느 후보자의 홍보물이래요.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기억은 1차적 사회화기관에 해당한다. 대학교죠. 대학교니까 1차적 사회화기관이 아니라 2차적 사회화기관이 되겠죠. 그렇죠? 2차적 사회화기관. 1차적 사회화기관은 뭐라 그랬어요? 단순하고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사회화고요. 2차적 사회화기관은 이제 조금 더 복잡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런 사회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적 사회화기관은 별로 없다 그랬죠? 별로 없다 그랬어요. 가정이나 또래 집단 이 정도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니은은 공통의 관심사를 기초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다. 니은은 뭐죠? 니은은 환경시민연대죠. 그래서 공통의 관심사를 기초로 형성된 비공식 조직이냐?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시민연대는 뭐라고 했어요? 공식 조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고요. 디귿은 특정한 목적으로 조직된 자발적 결사체다. 대학교 동문회죠. 그렇죠? 대학교 동문회는 특정한 목적. 우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자라고 하는 특정한 목적. 그걸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발적 결사체. 맞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답은 일단 3번이 되겠네요. 리을은 인간관계가 친밀하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향후회죠. 향후회 일단 인간관계 친밀합니다. 향후회니까요. 하지만 가입과 탈퇴는 자유롭죠. 나 여기 향후회 되기 싫은데 하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입과 탈퇴 자유롭습니다. 자유로워요. 미음은 자연 발생적인 관계를 매개로 형성된 공동사회다. 미음은 뭐죠? 종친회죠. 종친회는 자연 발생적으로 적인 관계를 매개로 형성된 건 맞습니다. 맞아요. 종친회 그렇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이 종친회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성씨를 가지고 있는 종친회니까. 하지만 공동사회라고 할 수 있나요? 아니죠.
공동사회는 아니죠. 공동사회는 엄청나게 좁은 범위라고 했어요. 이익사회는 대부분은 웬만한 조직들은 대부분 다 이익사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친회 같은 경우도 종친회도 이제 우리 가문의 이득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단체라고 보셔야 되는 거야? 이익집단이라고 보셔야죠. 이익집단이라고 보셔야지 공동사회로 보시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보겠습니다. 16번 볼게요. (641페이지입니다)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닌 단체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목적은 각계각층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국가 권력을 감시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서 실천적인 시민행동을 통해서 자유와 정의, 인권과 복지가 바르게 실천되는 참여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딱 읽어봐도 그냥 무슨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시민단체. 아, 시민단체를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하시면은 되겠죠. 뭐 이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그쵸? 사업 이런 거 안 읽으셔도 돼요. 위에만 읽으시고 나서 시민단체 나왔으면은 그냥 시민단체로 푸시면 됩니다. 집단의 가입과 탈퇴가 엄격하다. 아니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죠. 아닙니다. 집단 운영을 위한 조직체계가 갖추어져 있다. 맞죠? 시민단체는 공식 조직이기 때문에 이제 조직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입니다. 맞는 이야기고요. 독일의 사회학자 테니스가 말한 공동사회에 해당한다. 공동사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시민단체도 공익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익은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공익도 이익이죠. 그죠? 그래서 아니고요.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해결에 참여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뭐 역사 문제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시민단체가 정부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19번까지 가겠습니다. 642페이지에서 3페이지에 걸쳐져 있어요. 문제는 다음 그림을 보고 물으면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 가수 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가수 갑의 뭐 연예기획사, 방송국, 방송오디오, 뭐 모니터 시민연대, 뭐 팬클럽 이런 것들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사람에게 어떤 조직이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기업과 리을은 모두 이익사회에 해당한다. 기업은 뭐죠? 연예기획사고요. 리을은 팬클럽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익사회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둘 다 이익사회에 해당해요. 팬클럽도 이익사회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팬클럽 목적 있잖아요. 뭐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거요? 뭐 엑소 오빠들 그죠? 혹은 뭐 소녀시대 우리 소녀시대 조카들 뭐 그죠? 그런 애들 뭐 이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익사회입니다. 팬클럽도 이익사회예요. 맞는 이야기고요. 가수 갑에게 기업은 내 집단, 연예기획사 내 집단이죠. 그렇죠? 미음은 왜 집단이냐? 미음은 연예인협회죠. 그렇죠? 연예인협회가 왜 집단이에요? 뭐 적대관계 갖고 있습니까? 연예인협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뭐 적대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심지어 연예인협회 이 사람도 연예인이니까 가입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 외집단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니고요. 일단 2번이 답이겠네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니은은 목표와 경계가 뚜렷한 사회조직에 해당한다. 니은 방송국 같은 경우는 목표와 경계가 뚜렷한 사회조직. 그렇죠. 이거는 뭐 회사 같은 거니까 공식 조직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고요. 디귿 방송 모니터 시민연대요. 그래서 1차 집단과 2차 집단의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 맞죠? 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공식 조직이면서 자발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또 친목과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고 싶으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뭐 특정한 목적이 있긴 하지만 내가 거기 친한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도 타당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리을은 비읍에 비해 구성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리을과 비읍 뭐죠? 리을은 이제 팬클럽이고요. 비읍은 콘서트 광중이죠. 그렇죠? 콘서트 광중은 엄밀한 의미에서 사회집단이라고 보기가 어렵다죠. 그렇죠? 왜? 그렇죠? 지속적인 상호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맞죠. 맞는 말입니다. 팬클럽이 더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갖고 있는 것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답은 2번 하시면 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0번 문제 볼 건데요. 20번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냐? 디귿과 리을의 공통점입니다. 디귿과 리은 뭐죠? 디귿,
방송 모니터 시민연대야 팬클럽이야. 자, 방송 모니터 시민연대야 팬클럽의 그 공통점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볼게요.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일단 시민연대가 비공식 조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시민연대 같은 경우는 공식 조직에 해당하기 때문에 아니고요. 사회적 공익을 우선으로 한다. 그 팬클럽이 사회적 공익을 우선시로 한다고요? 그렇죠? 네.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뭐 팬클럽이 무슨 사회적 공익을 목적으로 해요. 그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입과 탈퇴가 비교적 자유롭다. 맞죠? 그렇죠? 자발적 회사체니까요, 둘 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되게 많은 동호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밴드 하고 있어요. 밴드. 그렇죠? 제가 밴드 할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니지만 정말로 하고 있어요. 헤비메탈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굉장히 다원화돼 있잖아요.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다른 동호회에 많이 들어가 계시는 분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음악 하시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활성화되고 있는 것, 자발적 결사체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디귿과 리을이에요. 22번 문제 보겠습니다. 644페이지예요. 표현 가에서 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가, 나, 다, 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밑에부터 보시는 게 더 현명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회사를 들 수 있다. 가는 뭐죠? 결합의지는 선택적이고요. 이익 실현은 공익을 위한 거네요. 그렇죠? 틀렸네요. 회사가 공익을 위해서 결성했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회사가 좀 공익을 위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원래 애초에 목적도 그게 아니고요.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거죠. 나의 구성 바탕이 되는 것은 공동의 가치와 관습이다. 나는 뭐죠? 나는 본질적 의지고요. 사익을 추구하고 있고요. 접촉 방식은 친밀합니다. 가족 같은 거 되겠네요. 가족이나 친족 같은 걸 되겠는데, 바탕이 돼서는 공동의 가치와 관습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쵸? 공동의 가치와 관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은 이런 걸 지켜야 돼. 혹은 옛날부터 이런 걸 지켜왔어. 이렇게 관습을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쵸? 일단은 맞다고 보겠습니다. 다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친족을 들 수 있다. 아닌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나의 친족이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쵸? 결합의지는 선택적이에요. 이게 끝났죠. 그쵸? 예. 그렇잖아요. 친족들이 내가 선택해서 친족에 들어갔습니까? 나는 전주희 씨가 되고 싶어 이러면서 전주희 씨에 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김혜김 씨가 되고 싶어서 김혜김 씨에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적 의지 이미 여기서 틀렸어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선택적 의지, 사익, 그리고 친밀감을 관심으로 하는 거 이런 거는 굳이 말하면 어떤 거 했을까? 정치네? 정치네 정도는 될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정치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는 그런 정치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라는 구성원 간의 2차적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라는 뭐죠? 결합의지는 선택적이고요. 이익은 사익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정책 방식 업무관계. 회사가 되겠네요. 회사. 네. 회사 같은 게 되겠고, 당연히 2차적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것 맞죠. 그쵸? 답은, 니은과 리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24번 볼게요.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관료제의 역기능이죠. 관료제의 역기능을 볼게요. 신분 보장이 지나치면은 보다 유능한 인재를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오고요. 학교 교육이 개인 간, 학교 간 또는 지역 간의 경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되고요. 병원에서 환자의 수술에는 보호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서명을 못 받는 응급 환자가 수술을 받지 못해 사망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거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유능한 인재를 배제시킨다. 신분 보장이 지나치면요. 신분을 보장해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지나치면은 인재를 못 알아볼 수 있다. 원래 목적은 뭔데? 유능한 인재를 데려와서, 그쵸? 그것을 통해서 회사를 활성화시킨다든가, 뭔가 좀 크게 만든다든가, 그런 거를 목표로 했을 텐데, 그 목표를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래 목표는 뭐예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학교의 목표는 뭡니까? 여러분의 기초적인 소양과 그리고 사회에 나왔을 때 이제 그 원만한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걸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인성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예요?
경쟁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학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교육 기능 중에서 그 약간의 있는 조금밖에 있는 그 경쟁 기능을 부풀려서 그렇죠? 원래의 목적을 호도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병원 같은 경우는 너무 명확하죠. 그렇죠? 병원은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인데 절차를 지키다가 무엇을 놓친 거예요? 사람을 살려야 된다는 원래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목적 전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답은 3번입니다. 25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글의 밑줄친 가의 일반적 특징과 관련 있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베버가 살았던 당시 독일에서 비스마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는 그의 실각 이후에 붕괴되고 말 것이란 우려가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는 새 통치자에게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했어요. 근대 산업사회에서 가는 점차 지배적인 사회조직 형태로 발전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역사를 아신다고 하면은 사실 뭐 이 정도까지만 보셔도 대충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관료제입니다. 관료제. 상식적으로 그리고 비스마르크를 보시고 관료제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내용을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죠. 어떤 거요? 뭐 그 지배적인 사회 조직 형태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뭐 새 통치자에도 변함없이 충성을 다한다. 상명하복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위계 질서가 뭐 명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료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다는 거죠. 기억 보겠습니다. 안정을 위해 추구하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 관료제는 그렇죠. 관료제는 보수적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 관련 통제와 인간 소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죠. 관료제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승진과 급여의 변화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승진과 급여의 변화 가능성 예측할 수 있죠. 내가 여기서 얼마만큼 일했고 어느 정도로 충실하게 일했고 뭐 내가 지각도 안 했고 뭐 별점도 안 먹었으니까 이때쯤은 승진하겠지. 뭐 이런 거 예측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위계 서열화가 명확하고 그 관공 서열 이런 것들을 되게 그 중요시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공무원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대충 그 적당히 일해도 적당히 승진할 수 있는 거, 그렇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디귿도 맞고요.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하면서 민주주의 기반을 형성한다. 관료제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양한 이해관계를 표출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관료제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AB 회사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보겠습니다. A 회사의 업무 처리 지침은 규칙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말고 절제 단계를 간소화하고 긴급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적으로 처리하고 사후 보고해라. 이건 얘기죠. 탈관료제입니다. 탈관료제에 대한 얘기고요. B 회사의 업무 지침은 문서로 된 규약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되고요. 직무와 관련된 모든 내용은 상부에 보고해서 임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돼 있죠. 이거는 관료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A 회사는 위계 서열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죠. 그쵸?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 여기 탈관료제는 위계 서열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거지 위계 서열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도 팀장이 있고요. 그 위에 또 뭐 더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계 서열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무리가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B회사는 상향식 의사결정 방식을 강조한다. B회사 같은 경우는 관료제죠. 하향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A회사는 B회사에 비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하다. 업무의 일관성 같은 경우는 항상 똑같이 행동하고 판단하는 관료제가 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고요. B회사는 A회사에 비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 B회사가 그 관료제죠. 그렇죠? 관료제 사회는 갑자기 급격한 사회가 변화했어요. 그럼 항상 하던 대로 하게 되면은 도태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일단 답은 4번이 되겠고요. A회사는 1차적 관계가 B회사는 2차적 관계가 지배적이다. A회사하고 B회사 둘 다 회사잖아요. 그렇죠? 회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무슨 관계에 있다? 2차적 관계에 있다라고 하시는 게 올바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닙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28번 문제요. 이번 시간에 마지막 문제가 되겠네요. 다음 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별별 기업 부장인 갑은 가족에게 이번 주말 저녁에 국가대표 축구 평가전을 나가자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 을이 모의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집에서 TV를 보고 응원하겠다고 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좋은 자녀를 두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아들을 데리고 가야겠지만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집에 남겨두고 가야 되기 때문이다. 갑의 아내는 병이 의뢰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집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갑은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의 구성원이다. 그렇죠. 갑은 지금 비공식적 사회화기관인 가족의 구성원이 되겠죠. 그렇죠? 맞는 이야기고요. 을은 아들이죠. 그렇죠? 을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여기서 무슨 보상을 기대하고 있나요? 을이 기대하고 있는 보상을 찾아보시죠.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괜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요. 그렇죠? 그냥 나는 공부를 해서 용돈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해서 자기 마음속으로 그런 거 찾아내지 말라고요. 글에 없잖아요. 그렇죠? 글에 없단 말이죠.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역할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갑과 을은 역할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갑과 을의 그 역할 갈등. 일단 을 같은 경우는 여기서 뭔가 갈등하고 있나? 무엇을 갈등하고 있죠? 없죠. 왜? 자기 안 가겠다고 했으니까요. 을은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안 가겠다 그랬잖아요. 고민 없이 안 간다 그랬어요. 그쵸? 성적을 위해서 안 간다 그랬고. 갑 같은 경우는 데려갈까 말까 걱정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역할하는데 여기서 갈등하고 있다. 이게 역할 갈등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쵸? 명확해야 돼요. 역할 갈등이 있으려면은 내가 되게 좋은 아버지로서의 역할 혹은 나쁜 조금 이렇게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역할 그 두 가지가 갈등하고 있다. 이런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거잖아요. 그냥 나는 아버지이긴 한데 이 아이를 데려가서 친밀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아이의 성적을 위해 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역할 갈등에다 본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너무 간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갑을 역할 갈등이라고 치셔도 을 같은 경우는 역할 갈등을 겪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니고요. 을과 병은 동일한 공동사회에 속해 있다. 그렇죠. 동일한 공동사회인 가정에 속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답은 기업과 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시간이 되게 짧습니다.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한 40분 정도 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40분 정도에서 3시간 정도 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2가지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